네, 앞서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이 발표될 LG U+ 알아봤는데요. 화요일에는 SK텔레콤이 그리고 금요일에는 KT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주 실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통신주 관련해서는 또 주파수 경쟁이라는 이슈가 있죠.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나머지 3, 4분기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봐야 하는지 애널리스트와 함께 자세하게 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SK증권의 이동섭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통신 서비스 업종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통신사계사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모두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월에 영업정지 종료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5월 중하순부터 마케팅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SK텔레콤 5,400억, KT 영업이익 3,300억, LG U+ 한 1,400억, SK 브로드밴드 170억 수준으로서 시장 기대치 대비 가장 좀 낮게 나올 종목은 KT와 SK 브로드밴드로 판단이 좀 됩니다. 다만 LTE 가입자 증가에 따라서 매출 성장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업종 전반으로 일회성 요인은 특별히 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호재와 악재가 뒤엉켜 있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아무튼 2분기의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파수 경매 등 3분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슈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이동통신 3사에 어떤 영향을 각사별로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1.8GHz와 2.6GHz 주파수 경매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9월에 LTE 어드밴스 단말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텐데 이 두 개가 다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아서 다소 좀 우려가 됩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KT의 경우는 1.8GHz대역의 인접대역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상대적으로 SKT나 LG는 그걸 가져가지 못하도록 주파수 경매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KT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파수 경매 이전에 가입자를 모으는 활동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LG 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T의 영업정지를 이용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월 전후로 해서 경쟁이 좀 격화될 여지가 있고요. 9월에 LTE-A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출시 이전에 저가형 단말기 등의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3분기에는 경쟁이 강화될 여지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유선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KT, SK 브로드밴드, LG U+ 모두 IPTV 가입자들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와의 경쟁도 하반기에는 좀 예상이 되어서 3분기도 경쟁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봅니다. 네, 주파수 경매 그리고 LTE-A에 따른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 요인 중에 하나가 마케팅 경쟁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케팅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과징금, 영업 정지 처분을 그동안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네, 일단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가 360억, 그다음에 KT가 200억, LG가 100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 규모만 보면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다는 건데 중요한 건 KT가 영업정지를 7일을 받았는데 7월 30일부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를 못 모으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좀 모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그런 활동들이 일부 있어서 KT의 경우에는 비용 증가에 일부 우려가 있고 KT를 제외한 SK나 LG U+ 같은 경우에는 KT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큰 비용 없이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는 다소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은 규모가 작고 영업정지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통신사에게는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총괄해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주실지, 그리고 지금 탑픽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통신 서비스 업종의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도 많이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따라서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연말로 갈수록 연말 배당 매력이 좀 부각될 것이고 여전히 지수방어적 성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 KT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주파수 할당이라든지 LTA, 과징금, 영업정지 등등의 악재들을 2분기 말 3분기 초에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KT가 아주 저렴한 밸류에이션과 현금 배당, 그다음에 모든 악재가 반영된 상황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이동섭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